ETF는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1세대 ETF는 아무래도 패시브 방식의 ETF들을 의미했습니다. 즉 베타의 ETF화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건데요. 일반적인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가 주식처럼 상장돼서 거래되고 있는 이런 ETF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2세대로 넘어가면서는 보다 이제 특이한 ETF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세대 ETF하고 다른 점은 2세대 ETF들이 알파를 추구했다는 겁니다. 즉 시장 대비해서 초과 수익을 추구하는 ETF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대표적인 예를 들면은 뭐 스마트 베타, 그리고 최근까지 각광을 받고 있는 무슨 테마형 ETF, 이런 것들이 이제 2세대 ETF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는 조금 더 다른 형태의 ETF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3세대 ETF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는 액티브 ETF라고도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TF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형태라고 저희가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액티브 ETF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이제 패시브형 ETF 같은 경우는 벤치마크 지수라고 해서 펀드가 추종하고 있는 지수가 있고 그 지수를 매니저가 최대한 똑같이 운용하는 게 이제 목적이고요. 액티브 ETF는 비교 지수라는 개념은 있어서 이 펀드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성, 그런 것들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매니저의 판단을 바탕으로 주식을 사고 팔아서 비교 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가 액티브 ETF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 주식형 펀드처럼 비교 지수가 있기는 한데 그걸 뭐 완벽하게 추종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 일반 공모형 펀드 같은 경우는 비교 지수가 있는데 그냥 참고만 하는 거고, 하지만 이제 액티브 ETF는 뭐 향후에는 이런 제도가 뭐 약간 좀 완화될 여지는 있는데 현재는 비교 지수 대비 상관계수 0.7을 유지해야 되니까 운영하는 매니저가 어느 정도는 그 지수의 성과를 일정 부분 감안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그 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얻는 게 이 펀드의 목적인 거죠. 그런데 그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액티브 ETF가 아직 도입된 지가 오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도입된 지도 꽤 됐고 시장 규모도 좀 커졌고 뭐 최근에 이제 유명한 액티브 ETF들도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 시장 현황을 좀 간략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최초로 상장된 액티브 ETF는 베어 스턴즈라는 데서 2008년도에 티커명 YYY라고 해서 채권형 액티브 ETF가 최초로 상장이 됐고요. 올해 이제 4월 말 기준으로 보면은 순자산 2천억 달러 규모로 상장을 했고, 근데 뭐 미국 시장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뭐 전체 시장에서는 한 3.4% 정도 차지하는 수준인데, 그래도 여전히 이제 채권형 액티브 ETF가 큰 현황입니다. 요즘 그 미국에서 또 이제 좀 액티브 ETF 중에 좀 핫한 것들이 좀 유명해진 것들이 있잖아요. 한국에서도 상당히 유명한 이제 그런 ETF들도 있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아크 인베스트, 아크, 돈남은 언니, 캐시 우드가 이제 그 운영하는 이제 아크 인베스트가 작년에 굉장히 성공하면서, 사실 글로벌리 아크가 성공하면서 액티브 ETF가 글로벌하게 이제 관심을 받고 국내 투자자들도 사실은 이제 아크가 없었으면 지난달에 상장한 이제 국내 최초 주식형 액티브 ETF가 그렇게 큰 관심을 못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캐시 우드는 사실은 이제 액티브 매니저거든요. 그런데 액티브 매니저인데 한번 ETF 컨퍼런스를 참가했대요. 참가했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막 신나가지고 막 난리가 난 모습을 보고, 이게 도대체 뭐길래 이게 사람들이 이런가. 그리고 컨퍼런스에서 그 컨퍼런스 들으면서 생각했던 게, ETF의 투명성을 이용해서 상품을 만들면은 성공할 수 있겠다.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가 이제 성공에 필요한 요인인 것 같아요. 액티브 ETF 성공 요인이 어떤 거라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투자 철학을 바탕으로 한 성과. 네. 결국은. 네, 저희가 이제 미국 시장의 액티브 ETF를 살펴보니까
지금 상장되어 있는 주식형 액티브 ETF의 80% 가까이가 S&P 500 대비해서 언더퍼폼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이게 뭐 사실은 이제 저희가 패시브형으로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이제 학문적으로도 액티브가 패시브를 이기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그런 거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이미 이제 액티브 ETF 시장에서도 80% 미국 시장 보면 80% 가까운 ETF가 S&P 500 대비 언더퍼폼을 하고 있는데 아웃퍼폼하고 있는 20%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정말 초과 수익을 많이 거두고 있는 아크 같은 몇 개 이제 상위 5% 이내의 ETF에 돈이 집중적으로 모이는 현상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액티브 ETF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과, 주식 액티브 운용력이나 일부 이제 사람들은 포트폴리오가 공개되면 내 전략도 노출되고 되게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액티브 ETF의 성공 요인이 그렇게 투명하게 포트폴리오를 공개해서 사람들이 얘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고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투명하게 이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게 저는 큰 성공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내는 지금 어떤가요? 국내에 도입이 된 게 언제죠, 정확하게? 국내에도 2017년도에 채권형 ETF가 채권형 액티브 ETF가 최초로 상장이 되었고 그 이후에 최근에 이제 주식형 액티브 ETF가 5월 달에 상장이 돼서 진정한 액티브 ETF는 사실은 주식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진정한 액티브 ETF 시대가 국내에도 이제 열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채권형 액티브 ETF는 액티브 ETF가 진정한 액티브 ETF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 왜 액티브라고 했냐? 채권 지수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종합 채권 지수라고 해서 전체 시장에 다 발행된 ETF 전체 시장을 추적하는 이런 이제 채권 시장 전체를 추적하는 그런 지수라든가 아니면은 뭐 어떤 특정 뭐 하이힐드 채권에 투자하는 지수라든가 채권형 지수들이 보통 적게는 100종목 이상 그리고 많게는 수천 종목 이상의 종목이 지수에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패시브 형태로 똑같이 운영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 종목들을 다 매수할 수도 없겠죠. 일부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발행되자마자 바로 국민연금이나 약간 뭐 기관 투자자들이 바로 그냥 인수해서 전액 인수가 돼서 구할 수도 없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채권 뭐 총액 인수로 가져가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패시브화 방식으로 운용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이런 지수가 있는데 네가 이 지수를 똑같이 이 안에 있는 수천 종목을 똑같이 못 사더라도 내가 비슷한 종목, 비슷한 만기에 이런 것들을 사도 ETF라고 인정해 줄게. 대신 지수와 일정 부분의 상관계수를 유지해라는 명목으로 채권형 액티브 ETF가 채권형 액티브 ETF가 최초로 나온 건데 그 요건에서 추가로 이제 주식형이 추가되면서 그 요건이 남아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지금 주식형 액티브 ETF의 상관계수 요건이 지금 이제 약간 좀 남아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액티브 ETF를 한국에서 이게 도입을 했다는 것은 분명히 어떤 장점이 있어서 했을 건데요. 일반적인 다른 ETF나 뭐 일반적인 펀드하고 비교해서 액티브 ETF만의 장점이 있다라면 어떤 부분일까요? 뭐 기본적으로는 ETF가 기존에 이제 주식하고 펀드의 장점을 모아놓은 상품이 ETF거든요. 그렇죠. 주식처럼 거래소에서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고 그리고 펀드처럼 분산 효과가 있는 그게 이제 ETF인데 기본적으로는 그런 펀드들을 이제 인덱스 펀드 해서 아까 이제 1세대, 2세대 말씀하셨는데 1세대 지수형, 그 다음에 2세대는 그냥 지수긴 하지만 지수 대비 초과 성과를 추구하는 지수를 추적하는 ETF이고 3세대 액티브 ETF는 좀 더 초과 수익을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 제공해주는 이제 펀드가 액티브 ETF인데 기존 액티브 공모 주식형 펀드 대비해서 일단은 직접 자기가 거래하기 때문에 저렴하죠. ETF의 기본적인 장점인 저렴한 보수가 싼 장점이 있고 그리고 투명하게 지금 이 펀드가 어떤 주식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매매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비교 지수가 있다고 했으니까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운영할지 투자자 입장에서는 되게 손쉽게 알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운용 현황을 거의 뭐 매일매일 이렇게 투자자들이 알아볼 수가 있나요? 지금? 그렇죠. 예, ETF가 이제 PDF라고 해서 매일매일 포트폴리오를 공개하는데, 지금 국내에 도입된 주식형 액티브 ETF도 매일같이 PDF를 공개하게 돼 있어서, 뭐 거래소 홈페이지나 각 운용사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이게 지금 전일자 기준으로 이 ETF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예. 그게 ETF가 아닌 일반적인 그 액티브 주식형 펀드는 네. 그게 뭐 매일 공개가 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최소 3개월 이후, 그쵸. 3개월 이후에 이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거는 일반적인 ETF하고 똑같이 이게 매일매일 공개를 하고 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네, 맞습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포트폴리오 비공개형이라고 해서 그런 예. ETF도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국내에는 공개형 ETF만 이제 허용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저희가 처음 접하는 상품이다 보니까 아직 좀 약간 와닿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구체적인 실제 사례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해주실 수도 네네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5월에 상장된 예. 액티브 ETF 중에 유일한 해외 주식형 액티브 ETF가 있어요. 그게 이제 타이거 글로벌 BBIG ETF라는 건데, BBIG라는 컨셉이 사실은 이제 국내에 그렇죠. 패시브 형태로 작년에 나와가지고 굉장히 성공한 컨셉인데, 요거를 이제 해외형으로 이제 저희가 액티브 형태로 이제 해서 이제 상장을 한 상품인데, 이 상품의 비교 지수는 나스닥 100입니다. 나스닥 100이요? 네, 그래서 나스닥 100과 상관계에서 0.7을 유지해야 되고, 그 매니저는 나스닥 100을 기본적으로 추정하되 나스닥 100 지수 대비해서 초과 수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이제 운용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현재 포트폴리오 보면은 한 50% 정도는 나스닥 100 ETF를 편입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50%는 BBIG에 해당되는 그런 이제 ETF들을 편입해서 초과 수익을 추구하는 그런 형태의 ETF이거든요. 그러니까 BBIG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지금 그 구체적으로는 그 네 가지 테마가 그렇죠.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네, 그래서 뭐 시황에 따라서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이 종목들이 업황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렇겠죠. 그런 것들은 매니저가 판단해서 매니저가 리서치 베이스로 해서 그때마다 비중을 조절하면서 어떨 때는 뭐 나스닥 100 비중이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탄력적으로 비중을 이제 조절하면서 나스닥 100 비교 지수 대비 0.7 상관계를 유지하면서 초과 수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아까 뭐 한국에 상장된 BBIG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건 이제 패시브 방식이라 지수가 그렇죠. 딱 있고 그 지수대로 그대로 이렇게 복제해서 운영하잖아요. 맞습니다. 이거는 지수는 나스닥 100이고 요거 이제 70%만 상관계수 유지하는 안에서 뭐 BBIG의 비중이라든가 뭐 나스닥 그렇죠. 100의 비중 이런 것들을 좀 매니저분이 탄력적으로 운용하면서 초과 수익을 좀 추구하면서 계속 가져간다. 그렇죠. 그런 거군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특히 이제 연금 계좌 통해서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연금 계좌를 통해서 미국 나스닥 100 ETF를 많이 투자하고 계신데요.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 시장 그리고 글로벌 혁신을 주도하는 미국의 약간 테크 기업들에 장기 투자하는 게 되게 좋다라고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고 이렇게 투자하고 계신데, 거기에 좀 뭐 만족하지 않고 나는 매니저들의 그런 리서치하는 그런 것들에 기대서 나스닥 100 대비 초과 수익을 좀 기대해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재밌는 게 많은 투자자분들이 패시브형 ETF에는 매니저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럼 뭐 로봇이 운영한다 이렇게 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냥 기계적으로 알아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 운영력들이 굉장히 사실 서운해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좋은 대학 나온 훌륭한 인재들이 패시브형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은 뭐랄까 약간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숙련을 해서 지수를 추적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이제 특화되어 있는 매니저들이고, 이 글로벌 BBIG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이제 스킬보다 시장에 대한 이해와 시장에 대한 리서치, 시장에 대한 전망을 가지고 초과 수익을 추구하는 그런 같은 매니저들이긴 하지만 약간 롤이 좀 그렇죠. 약간 결이 다른, 약간 이제 추구하는 목적이 조금 다른 그런 이제 매니저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액티브 ETF를 그 투자자 입장에서 거래를 할 때요. 혹시 뭐
유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저희가 패시브 ETF, 그러니까 기존의 ETF들은 매매를 할 때 보면 매매 화면에 괴리율이라는 게 뜹니다. 있죠. 괴리율이 떠가지고 이 괴리율이 뭐 너무 많이 벌어졌다면 이렇게 궁전 가치에서 벗어났다고 맞습니다. 보고 좀 이제 매매할 때 좀 주의를 하게 되죠.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액티브 ETF도 상장돼서 거래가 되는데 그것도 그럼 이 괴리율 같은 게 있나요? 아니면 아예 없나요? 있죠. 기본적으로 안에 있는 주식을 사고 파는 그런 의사결정을 매니저의 판단으로 한다는 거 외에는 기존에 있는 ETF랑 동일해서 매일같이 포트폴리오도 공개하고 포트폴리오를 공개하니까 지금 실시간으로 이 펀드의 순자산 가치가 얼마인지 나오고요. 그리고 괴리율이라는 게 그 실시간 순자산 가치와 지금 거래되고 있는 가격 간의 차이가 괴리율이니까 그렇죠. 두 개가 다 나오니까 괴리율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액티브 ETF라고 해서 거래 측면에서 패시브 ETF하고 다른 점은 사실 없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시간 NAV, 실시간 순자산 가치가 액티브 ETF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괴리율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LP가 장중에 호가는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시면서 거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거래하다 보면 이제 투자자분들이 물론 이제 일반적인 패시브 ETF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괴리율이라는 부분에서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약간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게 벤치마크 지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NAV가 있는 거고. 그렇죠. 실제로 가격이 또 있잖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괴리율이라고 하는 거는 이 NAV하고 가격과의 그 차이를 맞습니다. 퍼센트로 나타내는 게 괴리율이고, 이 벤치마크와 NAV의 차이는 또 따로 나올 수가 있는 건데, 그렇죠. 패시브는 이게 굉장히 적게 운용을 이제 하시는 거고, 그렇죠. 액티브는 이거를 어느 정도 허용을 하면서 가져가는 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이제 있다는 부분도 저희가 좀 유념하면서 거래를 좀 해야 될 것 같긴 하네요. 맞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본인의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 이제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중에서도 이제 액티브 ETF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투자자분들을 위한 뭐 조언이랄까 이런 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액티브 ETF 같은 경우는 이제 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이제 얻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시장만 봐도 한 80%에 가까운 액티브 ETF가 시장 대비 열이한 성과를 보이고, 일부 한 20% 정도의 펀드만 초과 수익을 거두는데, 일부 펀드들은 아주 정말 지수 대비 놀라울 정도로 높은 성과를 거두는 펀드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있어서 어떤 펀드를 정말 잘 선택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지금 이제 주식형 액티브 ETF가 지난달에 처음으로 상장했는데, 뭐 저희 회사를 비롯해서 많은 이제 운용사들이 투명하게 포트폴리오도 공개하고 본인들의 투자 전략이나 시장 전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분들하고 소통을 많이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참고하시고,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 보시면 이제 좋은 이제 정보가 많으니까 어떤 펀드가 잘 할지, 어떤 펀드가 내 생각과 잘 맞게 내가 바라보는 미래랑 비슷하게 잘 해서 앞으로 초과 수익을 낼지 현명하게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가 혁신적인 어떤 상품이라기보다는 액티브 주식형 펀드 자체는 기존에 있던 거고, 그렇죠. ETF 자체도 기존에 있던 건데, 이 두 개의 장점을 잘 합친 어떤 상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근데 그런 면에서 분명히 ETF의 또 한 번의 그 진화가 이루어진 부분은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아직 한국에서는 뭐 벤치마크 지수가 있고 그거 대비 이제 70% 상관계수를 가지도록 이제 운영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뭐 향후에 이런 부분은 좀 완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이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그 투명하게 포트폴리오가 공개되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해서 좀 현명하게 그 상품을 골라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어떤 액티브 ETF 성공 투자의 뭐 비결이다, 이렇게 뭐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